혹시 주말마다 울려대는 카톡 알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으십니까? 반갑기는커녕 또 어디로 불려나가 비위를 맞춰야 하나 벌써부터 피곤이 몰려옵니다. 억지로 나간 술자리에서 의미 없는 헛소리를 들어주며 허허 웃어주는 당신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혹은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 꾸역꾸역 인맥을 유지하려는 그 강박이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백년 사랑방입니다. 이제 그 미련한 연결의 끈을 끊어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타인과 어울리려는 욕망은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짓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맥이 재산이라 믿으며 주말마다 귀한 시간을 남들에게 상납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래 자기 이익이 사라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이기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과 함께할 때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경고했습니다. 혼자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의 말처럼 무리 속에 섞이려는 순간 당신의 주체성은 소멸합니다. 당장 비행기 모드를 켜고 타인의 시선에서 도망치십시오. 두 번째, 고독은 비참함이 아니라 온전한 나를 만나는 축제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상태를 외로움이라는 질병으로 착각하고 이를 치료하려 듭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타인과 섞일수록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상처 입기 마련입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소진했던 에너지를 오로지 자신에게 쏟아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치입니다. 고독을 즐기지 못하는 자는 평생 남의 눈치나 살피는 광대로 살게 될 뿐입니다. 고독의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세 번째, 의미 없는 대화는 영혼을 갉아먹는 소음일 뿐입니다. 동창회나 모임에 나가 옛날 이야기를 되풀이하며 시간을 죽이는 행위는 정신적인 자살이나 다름없습니다. 인간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고 못난 사람을 경멸하는 추악한 본성을 숨기고 대화에 임합니다. 그런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칼날을 확인하며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사색하는 시간이 100번의 술자리보다 당신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입을 닫고 귀를 닫아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네 번째, 친구라는 이름의 구속에서 벗어나야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랜 세월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인간관계의 유효기간은 서로의 필요가 끝나는 시점에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정 때문에 혹은 의리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내면이 빈곤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인맥의 숫자가 아니라 고독의 깊이가 당신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남의 인정을 갈구하는 태도는 구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단톡방에 올린 사진에 하트가 몇 개 달리는지 확인하며 일희일비하는 모습은 애처롭기 짝이 없습니다. 인간은 타인을 칭찬하기보다 깎아내리는 데서 더 큰 쾌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에 귀를 닫고 스스로의 만족을 찾으십시오. 여섯 번째,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은 만만한 먹잇감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부르면 언제든 달려나오는 사람을 세상은 고마워하지 않고 이용할 대상으로만 봅니다. 인간의 본성은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며 갈수록 더 큰 희생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당신의 유약함이 무례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법입니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불러도 나가지 않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무례한 세상에 대한 경멸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일곱 번째, 혼자 보내는 주말이 당신을 귀족으로 만듭니다. 북적이는 식당이나 시끄러운 모임 장소에서 에너지를 뺏기는 건 천박한 대중의 삶입니다. 인간은 고독 속에서만 비로소 지혜를 얻고 영혼의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모든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들이 무리지어 몰려다닐 때 홀로 책을 읽거나 산책을 즐기는 고요함이야말로 최고의 권력입니다. 이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며 당신만의 왕국을 건설하십시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지혜의 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술자리에서 자식 자랑이나 돈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그 실체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분 좋게 술 한 잔 걸치고 내뱉은 그 한마디가 내일 아침이면 당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주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불행을 빌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는 백년사랑방입니다. 이제 입을 닫고 귀를 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자랑은 타인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독약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남이 나보다 잘 나가는 꼴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식의 성공이나 재산의 증식은 듣는 이에게 축복이 아니라 비참함을 선사할 뿐입니다. 인간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본성을 타고났으며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당신을 깎아내릴 기회만 엿봅니다. 한비자는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자랑을 멈추지 않으면 당신의 주변은 온통 시기심에 가득 찬 적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속사정을 털어놓는 순간 당신은 만만한 먹잇감이 됩니다. 고민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은 순진한 생각일 뿐입니다. 인간의 간사한 본성은 타인의 약점을 수집하여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오늘 흘린 눈물은 내일 다른 이들의 술안주로 소비될 뿐이며 당신을 위로하는 척하는 손길 뒤에는 비웃음이 숨어 있습니다. 한비자의 통찰처럼 군주는 자신의 속내를 절대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여 상대가 당신의 깊이를 가늠하지 못하게 만드십시오. 세 번째, 진정한 축하를 기대하는 것은 감정적인 구걸입니다. 당신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부모 말고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타인은 당신의 성공을 보며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분노를 쌓아갑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불행한 자를 보며 안도감을 느끼는 사악한 본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지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어리석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당신의 성취를 홀로 음미하며 품격을 지키십시오. 네 번째, 말수가 적을수록 당신의 권위는 올라갑니다. 모임에서 분위기를 띄우겠다고 쉬지 않고 떠드는 자는 결국 가벼운 존재로 취급받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말 많은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침묵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한비자는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는 혀를 놀려 화를 부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상대의 말을 묵묵히 듣기만 해도 당신은 상대보다 우위에 서게 됩니다. 말을 줄이고 상대를 관찰하는 사냥꾼의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다섯 번째, 정보의 비대칭이야말로 최고의 방어 기제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얼마나 가졌는지 상대가 모르게 하는 것이 처세의 기본입니다. 인간은 상대를 파악했다고 믿는 순간 무례해지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패를 보여주지 않을 때 비로소 상대는 긴장하고 당신을 정중하게 대우합니다. 미주알 고주알 떠벌리는 행위는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는 꼴입니다. 비밀을 간직한 고독한 강자가 되어 세상을 압도하십시오. 여섯 번째, 무식한 사람과의 논쟁은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 짓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자에게 논리로 이기려 드는 것만큼 시간 낭비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기보다 상대의 인격을 모독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하려 드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과 섞여 혀를 놀리는 순간 당신의 수준도 똑같이 추락합니다. 한비자의 가르침대로 어리석은 자와는 말을 섞지 말고 그저 미소로 넘기는 것이 상책입니다. 무시가 가장 무서운 형벌임을 잊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침묵은 상대를 제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수군대고 비난할 때 같이 맞서 싸우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입니다. 인간의 공격은 반응이 없을 때 힘을 잃고 스스로 소멸하는 법입니다. 당신이 입을 닫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갈 때 공격하던 자들은 오히려 불안에 떨게 됩니다. 내면의 단단함을 말로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침묵이라는 거대한 벽을 세워 무례한 자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게 만드십시오. 자, 숨 한 번 고르시고 다음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돈 빌려달라는 부탁이나 무리한 요구에 휘둘려 소갈이하는 당신의 어리석음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끊길까봐 혹은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전전긍긍하며 노후 자금을 내어주는 짓은 스스로 목을 조르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베푸는 호의를 상대는 권리로 여기며 당신의 영혼까지 갉아먹으려 들 뿐입니다. 여기는 백년 사랑방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비정해져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 애쓰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길입니다. 남들의 기분을 맞추느라 자신의 안위는 뒷전으로 미루는 태도는 스스로를 싸구려 취급하는 짓입니다. 인간은 본래 만만한 상대를 보면 감사하기보다 이용하려 드는 비열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항상 유용한 사람이 되기보다 가끔은 두려운 사람이 되라고 일갈했습니다. 당신의 친절이 당연한 것이 되는 순간 당신의 존재 가치는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두 번째,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는 당신의 노후를 강탈하려는 선전포고입니다. 친구나 지인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손을 벌리는 자들은 당신의 희생을 발판 삼아 자신의 구멍을 메우려는 자들일 뿐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며 돈 앞에서는 신의도 의리도 순식간에 휘발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끙끙대며 소갈이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 낳은 비참한 결과입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단칼에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거절하지 못하는 심리는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결핍의 증거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에 집착하는 순간 당신은 타인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교활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상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 것이라는 두려움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런 이유로 깨질 관계라면 차라리 빨리 끝내는 것이 이득입니다.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무례한 자들은 당신 곁을 떠나게 됩니다. 네 번째,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것이 인간의 추악한 본성입니다. 한두 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상대는 당신을 화수분으로 착각하고 더 큰 요구를 해옵니다. 도움을 주지 않았을 때 서운해하는 자는 이미 당신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도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라시아는 상대가 당신을 필요로 하게 만들되 결코 당신을 다 가졌다고 믿게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가끔은 냉정하게 등을 돌려 당신의 선의가 결코 값싼 것이 아님을 각인시키십시오. 다섯 번째,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배려는 자기 학대에 불과합니다. 내 지갑이 비어가고 내 마음이 병드는데 남을 돕는 것은 숭고한 희생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해입니다. 인간은 강자에게는 머리를 조아리고 약자에게는 발톱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아끼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존중하겠습니까? 스스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남의 사정보다는 자신의 평안을 먼저 챙기십시오.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생존의 법칙입니다. 여섯 번째, 부탁을 들어준다고 해서 진정한 친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거래나 무리한 부탁은 관계를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의 이익이 균형을 이룰 때 유지되는 것이며 일방적인 희생은 증오를 낳을 뿐입니다. 돈을 빌려준 뒤에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것이 이 바닥에 정해진 수순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거절하고 욕을 먹는 편이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정신 건강을 챙기는 현명한 처사입니다. 일곱 번째, 단호한 거절은 당신의 품격을 결정하는 경계선입니다. 누군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은 당신이 만만한 호구가 아님을 증명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정체 모를 단단함을 지닌 사람 앞에서 본능적으로 조심하게 됩니다. 거절의 기술은 단순히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수호하는 방패입니다. 구구절절한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짧게 끊어 말하십시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당신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묶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자식이나 며느리의 무심한 태도에 밤잠을 설치는 당신의 어리석음을 꼬집어 보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키우고 대접했건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눈빛과 무관심뿐이라며
가슴을 치는 모습은 참으로 처량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상대가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이 품은 헛된 기대가 만들어낸 괴물일 뿐입니다. 여기는 백년 사랑방입니다.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대접받으려 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짓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헌신했으니 당연히 보답이 따를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래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너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너의 생각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상대의 무심함이 문제가 아니라 대접받으려는 당신의 보상 심리가 당신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인의 태도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며느리가 살갑게 굴지 않거나 사위가 무뚝뚝한 것은 그들의 성정일 뿐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은 바람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만큼 허망한 짓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타인의 행동에 당신의 평온을 맡기지 마십시오. 세 번째, 기대를 버리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천국이 됩니다. 괴로움의 크기는 언제나 기대의 크기에 비례하는 법입니다. 자식이 알아서 효도하겠지라는 생각은 도박판에 전 재산을 거는 것보다 위험한 도박입니다. 인간은 은혜를 쉽게 잊고 현재의 편안함을 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네 번째, 무심한 자식보다 무너진 당신의 내면이 더 큰 문제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며 밤새 뒤척이는 것은 당신의 정신이 그만큼 빈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처럼 외부의 사건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상처로 받아들이는 당신의 유약함이 본질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묶고 타인의 무례함이 당신의 내면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어 잠그십시오. 다섯 번째,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철저히 타인이 되십시오. 피가 섞였다고 해서 당신의 마음까지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입니다. 인간은 각자의 욕망을 쫓아 사는 독립된 개체일 뿐이며 부모와 자식도 예외는 아닙니다. 상대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대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바라기보다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처세입니다. 여섯 번째, 당신의 행복을 타인의 손에 쥐어주지 마십시오. 자식이 전화를 자주 해야 행복하고 손주가 재롱을 떨어야 기쁜 삶은 국어라는 인생이나 다름없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행복을 책임질 만큼 여유롭지도 자애롭지도 않습니다. 스스로의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자식의 태도에 목매는 노후는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타인이 주는 행복은 언제든 회수될 수 있는 빌린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일곱 번째, 침묵과 무관심으로 당신의 권위를 세우십시오. 며느리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잔소리를 퍼붓거나 서운함을 티내는 것은 당신의 바닥을 보여주는 짓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가르치려 들거나 간섭하는 존재를 본능적으로 혐오합니다. 차라리 아무런 기대도 관심도 없다는 듯 담담하게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무관심이 상대에게는 오히려 더 큰 압박이 되고 당신의 품격을 높여줄 것입니다. 자, 숨 한 번 고르시고 인생의 마지막 무게를 덜어내는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원한에 사로잡혀 현재를 망치고 있는 당신의 미련함을 꾸짖어 보겠습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복수를 다짐하고 밤잠을 설치며 분노를 사귀는 모습은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는 백년 사랑방입니다. 과거의 망령을 끌어안고 사는 지옥에서 이제 그만 걸어 나오십시오. 첫 번째, 과거의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태우겠다는 일념으로 숯을 꽉 쥐고 있지만 정작 타들어가는 것은 당신의 손바닥일 뿐입니다. 인간은 본래 타인에게 준 상처는 쉽게 잊고 받은 상처만 기억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붓다는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말고 오지 않은 일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흘러간 강물에 오물을 던져봐야 당신의 마음만 더러워질 뿐입니다. 두 번째, 최고의 복수는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는 무관심입니다. 당신이 복수를 꿈꾸며 그들의 이름을 되새기는 순간 상대는 당신의 머릿속에 공짜로 살며 당신의 정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인간은 타인의 관심 속에서 존재감을 확인하는 동물입니다. 비난보다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며 증오보다 무서운 것이 망각입니다. 그들을 기억에서 깨끗이 삭제하십시오. 상대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당신이 승리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옛 영광에 사로잡힌 모습은 현재의 초라함을 증명할 뿐입니다. 내가 왕년에 어쨌는데 라는 말은 지금 내세울 것이 없다는 고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과거의 화려함보다 현재의 가난함을 비웃는데 더 익숙합니다. 붓다의 가르침대로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집중하십시오. 과거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현재의 당신을 단단하게 채우는 것이 무시당했던 기억을 씻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번째, 상대의 무례함에 흔들리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이 낮다는 증거입니다. 사자는 똥개들이 짖는다고 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아래라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무례를 저지르며 쾌감을 느끼는 비열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롱에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추락하는 꼴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 원한은 당신의 노후를 망치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증오에 찬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얼굴에 도끼가 서리고 주변 사람들을 밀어내게 됩니다. 인간은 밝은 기운을 가진 자에게 모여들고 어두운 기운을 내뿜는 자를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복수심 때문에 당신의 남은 인생을 쓰레기통에 처박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무례한 자들에 대한 가장 우아한 응징입니다. 여섯 번째,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나를 무시했던 자들도 나를 칭송했던 자들도 결국은 시간의 흐름 속에 사라질 허상입니다. 인간관계의 덧없음을 깨달으면 미워할 힘조차 아깝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붓다는 원한을 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스스로 마신 독배를 이제 그만 내려놓고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십시오. 일곱 번째, 이름조차 잊어버릴 만큼 바쁘게 당신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행복해 보일 때 당신을 무시했던 자들은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성공보다 타인의 불행을 보며 자신의 안위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들을 완전히 잊고 품격 있게 살아갈 때 그들은 당신의 인생에서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숨 한 번 고르시고 당신의 영혼을 속박하던 마지막 사슬을 끊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들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다 위축되는 당신의 나약함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남들은 골프를 치러 가는데 나는 산이나 탄다고 꼰대 취급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을 노예로 만드는 쇠사슬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골프채를 휘둘러야 품격이 산다고 믿는 어리석은 대중의 틈바구니에서 당신의 고귀한 취향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백년 사랑방입니다. 이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옥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타인의 잣대에 자신을 맞추는 것은 스스로를 쓰레기통에 던지는 짓입니다. 인간은 무리지어다니며 자신들과 다른 자를 비정상이라 낙인 찍어 우월감을 느끼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체는 너의 길을 가라.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내버려 두어라고 일갈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인데 왜 엑스트라들의 대사에 일희일비하며 무대 뒤로 숨으려 하십니까? 남들의 평가에 귀를 닫고 당신만의 속도로 걸으십시오. 두 번째, 비싼 취미가 인격을 대변한다는 착각은 천박한 대중의 신앙입니다. 명품 옷을 입고 비싼 장비를 갖춰야 대접받는다는 생각은 스스로의 내면이 빈곤하다는 고백일 뿐입니다. 인간은 껍데기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유치한 본능을 지니고 있지만
그 속물적인 기준에 맞춰주는 순간 당신도 똑같은 속물이 됩니다. 등산화를 신고 혼자 숲을 걷는 고독한 산책이 억지로 웃음을 파는 골프 회동보다 훨씬 고귀합니다. 세 번째, 어울리려고 애쓰는 태도는 남의 눈치를 보는 하수인들의 처세입니다. 동호회에서 소외당할까봐 혹은 트렌드에 뒤처질까봐 억지로 돈을 쓰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영혼을 파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자신과 비슷해 보이는 자들을 선호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만만하게 보는 비열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체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너 자신이 되라고 외쳤습니다. 무리에 섞이지 못할까봐 겁내는 유약함을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네 번째, 당신의 등산화는 독립된 영혼의 상징입니다. 수천 명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공을 치는 유행에 편승하는 것보다 홀로 적막한 산길을 오르며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진정한 사치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군중 속에서 안도감을 느끼지만 지혜는 고독 속에서만 자라나는 법입니다. 남들이 무어라 떠들든 당신이 선택한 길이 가장 가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취향은 타인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꼰대 소리가 두려워 비위를 맞추는 행위는 노예의 굴종입니다. 나이가 들어 남들의 비난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면 당신의 인생은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인간은 강한 자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약한 자를 보면 꼰대라는 낙인을 찍어 조롱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꼰대라는 비난은 어느새 범접할 수 없는 품격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남의 시선은 당신의 행복을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걱정하는 순간 당신의 행복은 타인의 소나기로 넘어갑니다. 인간은 남의 불행을 은밀히 즐기며 남의 선택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위안받으려 합니다. 그런 추악한 신보에 노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내면에서 솟아나야지 타인의 박수 소리에서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혼자서도 당당한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다는 자세로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니체가 말한 위버맨시는 대중의 노예 도덕을 깨부수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자입니다. 주말마다 울리는 알람을 끄고 당신이 사랑하는 산으로 향하십시오. 당신의 당당한 뒷모습이야말로 무례한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일격입니다. 자, 이제 숨 한 번 고르시고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마지막 지혜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인간관계의 거리두기입니다. 너무 가깝게 지내던 이웃이나 친구가 어느새 당신의 안방까지 침범해 사생활을 간섭하고 무례하게 구는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크겠지만 사실 그 화근을 제공한 것은 경계심 없이 속마음을 털어놓은 당신 자신입니다. 인간은 적당한 거리가 유지될 때만 예의를 차리는 존재입니다. 여기는 백년 사랑방입니다. 첫 번째, 친밀함이 무례함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친하다는 이유로 상대의 사생활을 헤집고 조언을 빙자한 간섭을 일삼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것을 권력으로 착각하고 상대를 발 아래 두려는 비열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자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키고 선을 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선을 넘는 자에게는 즉시 불쾌함을 표시하여 당신의 영역을 사수하십시오. 두 번째, 당신의 비밀은 상대의 손에 쥐어준 칼자루입니다. 술기운에 혹은 분위기에 취해 내뱉은 당신의 치부는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인간의 입은 가볍고 타인의 불행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공자의 가르침대로 군자는 어울리되 물들지 않는 화이부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하지 말아야 할 영역은 죽을 때까지 무덤으로 가져가십시오. 세 번째, 인간관계의 핵심은 적당한 거리두기에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단점이 보이고 그 단점은 곧 경멸로 이어지는 것이 인간의 간사한 심리입니다. 고슴도치가 추위를 피하려다 서로의 가시에 찔리듯 인간도 거리 조절에 실패하면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서로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친구와 이웃 사이에도 넘지 못할 투명한 벽을 세우십시오. 네 번째, 굳게 담은 입이 당신의 권위를 만드는 법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사람은 신비감이 사라지고 곧 만만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인간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에게 본능적인 경외심을 느끼는 법입니다. 공자는 말을 아끼고 행동을 무겁게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소한 일상을 떠벌리기보다 침묵으로 당신의 깊이를 감추십시오. 가벼운 입놀림이 당신의 품격을 갉아먹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뒤통수를 맞는 이유는 상대를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경계심을 푸는 순간 배신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이익과 상황에 따라 언제든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가변적인 존재입니다. 상대를 악하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맹신하지 마십시오.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배신의 상처를 피하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여섯 번째, 거절은 관계를 정화하는 가장 빠른 필터입니다. 선을 넘는 요구를 해올 때 단호하게 선을 긋는 행동은 무례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채가 됩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당신의 거절을 존중할 것이고 이용하려는 자라면 분노하며 떠나갈 것입니다. 공자의 말처럼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십시오. 무례한 자의 비위를 맞추느라 당신의 소중한 평온을 희생시킬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일곱 번째, 홀로 서는 법을 배울 때 관계의 노예에서 벗어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속마음을 나누어야만 살 수 있다는 의존성이 당신을 만만한 호구로 만듭니다. 인간은 홀로 태어나 홀로 가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인식하십시오. 고독을 견디지 못해 타인에게 매달리는 자는 평생 타인의 눈치나 살피는 비참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스스로 단단해지십시오. 당신이 홀로 우뚝 설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에게 선을 지키며 예의를 갖출 것입니다. 최종 마무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당신의 밤을 지켜주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년 사랑방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